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실제로 50대 후반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안심이 될까?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60년대생, 낀 세대 샌드위치 세대라고 하죠. 그럼 60년대생, 샌드위치 세대가 살아가는 모습을 들여다보겠습니다. 50대 후반, 56세에서 60세. 통장에 현금이 얼마가 있어야 안심이 될까요? 남들은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난밤에도 잠 못 이루셨습니까? 새벽 3시, 어둠 속에서 핸드폰 불빛만 켜고 은행 앱을 열어 통장 잔고를 확인하셨습니까? 어제 본 숫자, 그제 본 숫자와 똑같은데도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셨습니까? 그리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습니까? 저는 1966년생입니다. 올해로 60을 바라봅니다. 환갑이 코앞입니다. 젊었을 때는 절대 몰랐습니다. 돈이 이렇게 무서운 줄, 돈이 이렇게 마음을 짓누르는 줄, 돈이 이렇게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줄, 40대에는 몰랐습니다. 50 초반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50 중반을 넘어서니까 알게 됩니다. 60 가까이 되니까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통장에 돈이 있어도 불안하고 없으면 더 불안하다는 걸, 억소리 나게 있어도 이게 얼마나 가겠어? 라는 생각이 들고 1,000만 원밖에 없으면 이걸로 어떻게 살아? 라는 절망이 밀려온다는 걸.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솔직하게, 정말 솔직하게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통장에 현금이 얼마가 있어야 안심이 될까요? 2억입니까? 3억입니까? 5억입니까? 아니면 그 이상입니까? 그리고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그 돈이 있으면 정말로 안심이 될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들어본 그 어떤 재테크 강의, 그 어떤 노후 설계 강연과도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고 새벽마다 통장을 들여다보는 평범한 60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솔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진실할 수 있습니다. 새벽 3시 통장을 들여다보는 진짜 이유. 새벽 3시. 이 시간에 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 절반 이상이 그럴 겁니다. 잠이 깨면 자동으로 손이 갑니다. 핸드폰을 짚습니다. 습관적으로 은행 앱을 엽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합니다. 어제 본 숫자 그대로입니다. 당연합니다. 밤사이 돈이 들어올 리도 나갈 리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또 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꾸 확인하게 될까요? 혹시 숫자가 바뀌었을까봐?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확인을 통해 안심하려는 겁니다. 아직 이만큼은 있구나. 아직은 괜찮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는 겁니다. 하지만 아시죠? 그 안심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침이 되면 또 불안합니다. 점심때가 되면 또 확인합니다. 저녁이 되면 또 들여다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젊었을 때는 안 그랬습니다. 30살 때 기억나십니까?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 신경도 안 썼습니다. 월급 날만 기다렸습니다. 월급 들어오면 쓰고 모자라면 카드 긁고 다음 달에 갚으면 그만이었습니다. 40살 때는 어땠습니까? 바빴습니다. 애들 키우느라, 집 마련하느라, 부모님 모시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 그런 거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들어오는 족족 나갔으니까요. 그런데 50 중반을 넘어서니까 달라집니다. 갑자기 무서워집니다. 월급이 끊길까봐, 건강이 나빠질까봐, 자식들한테 손 벌릴까봐,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될까봐. 그래서 통장을 봅니다. 새벽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화장실에서도. 제 친구 상식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나 통장에 2천만 원 있어도 불안해 미치겠어. 3천만 원 있어도 불안해. 대체 얼마가 있어야 이 불안이 사라질까? 저는 그 친구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말은 못했지만 저도 똑같거든요. 아니, 어쩌면 저는 더 심할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친구 정만이는 통장에 5천만 원이 있습니다. 적은 돈 아닙니다. 그런데 이 친구 매일 밤 술을 마십니다. 혼자 소주 한 병씩 마십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야, 너 요즘 왜 그렇게 술을 마셔?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술 마셔야 잠이 와. 안 마시면 계산만 해. 한 달에 150만 원 쓰니까 1년이면 1,800만 원이고
그럼 3년도 못 버티잖아.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불안합니다. 깊고 어두운 불안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은퇴라는 단어가 코앞에 왔습니다. 누군가는 벌써 은퇴했습니다. 정년을 채운 사람도 있고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밀려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명예퇴직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쫓겨났습니다. 퇴직금 조금 더 준다고 위로금 준다고 해서 나왔는데 막상 나오니까 막막합니다. 재취업? 쉽지 않습니다. 이력서를 100군데 넣어도 연락 오는 데가 없습니다. 면접 보러 가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55이라고 하면 표정이 굳습니다. 60 가까이 됐다고 하면 아예 연락이 안 옵니다. 나이가 걸립니다. 경력이 걸립니다.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급여의 절반만 받겠다고 해도 안 됩니다. 과분하세요 라는 공손한 거절을 받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통장에 있는 돈으로 버텨야 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국민연금? 받아봤자 얼마 안 됩니다. 저는 한 달에 70만 원 나옵니다. 많이 받는 편이라고 들었습니다. 제 친구 중에는 5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40만 원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로 뭘 합니까? 월세도 안 됩니다. 퇴직금? 이미 다 쓴 사람이 많습니다. 자식 결혼시키는데 다 들어갔습니다. 집 장만하는데 보태줬습니다. 손주 돌잔치에 썼습니다. 남은 거 없습니다. 집 있으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집이 있다고 해서 당장 현금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팔 수도 없습니다. 살 데가 없으니까요. 영목이지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싫어합니다. 그 집은 우리 것인데? 라는 말은 안 하지만 표정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통장 잔고가 전부입니다. 그 숫자가 내 남은 인생의 무게입니다. 그 숫자가 내 존엄입니다. 그 숫자가 내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저만 이런 게 아니죠? 밤에 잠 못 이루고 계산해 본 적 있으시죠? 엑셀 켜놓고 표 만들어 본 적 있으시죠? 한 달에 150만 원 쓴다. 1년이면 1,800만 원이다. 10년이면 1억 8천만 원이다. 그럼 나는 지금 통장에 5천만 원이 있으니까 3년? 아니, 병원비 생각하면 2년 반? 이런 계산 해보셨죠? 그리고 나서 절망하셨죠? 과거에는 몰랐던 것들, 후회해도 소용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후회투성이입니다. 왜 그때 더 모으지 않았을까? 왜 그때 아껴 쓰지 않았을까? 왜 그때 재테크 공부를 안 했을까? 80년대, 90년대 기억나십니까? 그때 강남 아파트가 얼마였습니까? 몇 천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20억, 30억 합니다. 그때 한 채만 사놨어도 지금 편했을 겁니다. 그때 알았더라면.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달랐습니다. 먹고 살기 바빴습니다. IMF 때 기억나십니까? 구조조정 당할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명퇴 당한 사람들 보면서 나는 살아남아야 해라고 다짐했습니다.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었습니다. 학원비, 과외비, 대학 등록금. 허리가 휘었습니다. 저는 자식이 둘입니다. 큰애 대학 보내고 작은애 대학 보내고 그 돈이 얼마였습니까? 1,000만 원도 아니고 2천만 원도 아니고 합치면 1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 노후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하자. 일단 애들부터 키우자. 애들 잘 되면 나도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부모의 도리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자식들은 다 컸습니다. 결혼도 시켰습니다. 손주도 봤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 통장은 텅 비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비지는 않았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식들은 바쁩니다. 자기 살기 바쁩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각박합니까? 취직하기 힘들고 집 사기 힘들고 애 키우기 힘듭니다. 맞벌이에도 빠듯합니다. 큰애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한 달에 얼마나 버니? 350만 원이요. 회사 15년 다닌 애가 350만 원입니다. 지출은 거의 다 나가요. 애 학원비에 100만 원, 집 대출 이자에 60만 원. 그 얘기 듣고 입 다물었습니다. 어떻게 부모 봉양을 기대하겠습니까? 작은 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한 지 3년 됐는데 아직 전세 삽니다. 아빠, 지금 집 사려면 7억은 있어야 해요. 어떻게 모아요? 한숨 쉽니다. 그러니 부모한테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서운해하면 안 됩니다. 섭섭해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옛날처럼 부모 봉양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아들이 부모 모시는 게 당연했습니다. 딸도 명절 때 찾아와서 용돈 드렸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자식들도 힘듭니다. 자식들도 노후가 불안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알아서 살아야 합니다. 내 돈으로, 내 힘으로, 내 발로. 그게 지금 우리 세대의 숙제입니다. 그게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통장 잔고가 중요합니다. 그 숫자가 내 자존심이고, 내 안정이고, 내 미래입니다. 그때 알았더라면 이 말 몇 번이나 해봤습니까? 집 한 채 더 사둘 걸, 보험 하나 더 들어둘 걸, 펀드라도 하나 넣어둘 걸, 적금이라도 하나 더 부어둘 걸, 비트코인이라도 사둘 걸, 주식이라도 조금 해둘 걸.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과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타임머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로 그때 알았으면 달라졌을까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도 알았을 겁니다. 주변에서 다들 말했습니다. 집값 오를 거야. 지금 사놔. 주식 해봐. 삼성전자 사놔. 보험 들어. 나중에 필요해.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안 했습니다. 왜?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당장 애들 학원비 내기도 빠듯했으니까요. 그러니까 후회해봤자 의미 없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적어도 준비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냉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 것인가?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한가? 병원비는 얼마나 들까? 요양원비는 얼마나 될까?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봐야 합니다. 그래야 불안이 조금이라도 줄어듭니다. 그래야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하는가 전문가는 모릅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도대체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안심이 될까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재무설계사들은 말합니다. 은행 직원들은 말합니다. 노후 자금으로 최소 2억은 있어야 합니다. 3억은 있어야 여유롭게 사실 수 있습니다. 5억 있으면 편안합니다. 들어보셨죠? 그 말 들으면 웃음이 나옵니다. 씁쓸한 웃음이. 2억? 3억? 5억? 그런 돈 어디서 구합니까?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땅에서 솟아납니까? 현실을 보십시오. 통계를 보십시오. 50대 은퇴자의 평균 금융자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7천만 원입니다. 평균이 7천만 원입니다. 평균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은 그보다 많고 어떤 사람은 그보다 적다는 뜻입니다.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제 주변을 봅니다. 통장에 5천만 원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2천만 원, 3천만 원 있으면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1천만 원도 안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야,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 버팁니다. 아꼈습니다. 국민연금 나오는 날만 손꼽아 기다립니다. 자식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아서 이 악물고 버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전문가들 말은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2억 있으면 좋습니다. 3억 있으면 더 좋습니다. 5억 있으면 최고입니다. 하지만 그게 없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없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건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쓰는 방식입니다. 마음가짐입니다. 통장에 5천만 원 있어도 불안해서 미칠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 통장 보고 계산하고 잠 못 이루고 신경질 내고 우울해집니다. 반대로 2천만 원밖에 없어도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계획적으로 쓰고 감사하며 살고 웃으며 삽니다. 차이가 뭘까요?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제 친구 이 아무개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통장에 3천만 원이 있습니다. 적습니다. 전문가들이 들으면 그걸로 어떻게 살아요? 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평온합니다.
왜냐하면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 달에 100만 원씩 쓴다. 정확히는 95만 원 쓴다. 집은 있으니까 월세 걱정 없다. 국민연금 60만 원 나온다. 그럼 한 달에 35만 원씩 까먹는다. 1년이면 420만 원이다. 10년이면 4,200만 원이다. 그럼 나는 지금 돈으로 70까지는 버틴다. 70 넘으면 그때 가서 생각하자. 이렇게 계산이 서 있습니다. 또 다른 친구 최아무개는 통장에 7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 친구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불안합니다. 매일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쓰는 게 많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은 써야 해. 밥도 제대로 먹어야지. 친구들도 만나야지. 손주들 용돈도 줘야지. 그럼 1년에 2,400만 원이야. 3년이면 다 없어져. 이 친구는 계산만 하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똑같은 돈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달에 100만 원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100만 원으로 사는 사람은 5천만 원이면 4년 이상 버팁니다. 200만 원 쓰는 사람은 2년 남짓밖에 못 버팁니다.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한 달에 얼마를 쓰십니까? 정확히 아십니까? 카드값 얼마 나옵니까? 공과금 얼마 나옵니까? 식비로 얼마 쓰십니까? 병원비는? 약값은? 교통비는? 통신비는? 경조사비는?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노트에 적어 보셨습니까? 계산기 두드려 보셨습니까? 적어 보면 놀랍니다.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나는 안 쓰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다 모으면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계산해 볼까요? 카드값 한 달에 50만 원, 공과금 15만 원, 통신비 10만 원, 병원비 20만 원, 식비 30만 원, 교통비 10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잡비 10만 원 다 합치면 155만 원입니다. 나는 100만 원만 쓴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입니다. 우리는 착각 속에서 삽니다. 정확하게 적어 보십시오. 석 달치를 적어 보십시오. 그럼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쓰는지. 그리고 여기서 줄일 수 있는 게 뭔지 봐야 합니다. 안 먹어도 되는 외식. 한 달에 2~3번 외식합니다. 한 번에 5만 원씩 씁니다. 한 달이면 15만 원입니다. 이걸 한 번으로 줄이면 10만 원 절약됩니다. 안 사도 되는 물건. 홈쇼핑 보다가 충동 구매합니다. 한 달에 20만 원어치 삽니다. 이걸 참으면 20만 원 절약됩니다. 안 가도 되는 모임. 친구들 만나면 밥 사고 술 사고 노래방 갑니다. 한 번에 10만 원씩 씁니다. 한 달에 3번 만나면 30만 원입니다. 이걸 2번으로 줄이면 10만 원 절약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정리하면 한 달에 40만 원 줄어듭니다. 1년이면 48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4,800만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서운합니까? 쓸쓸합니까? 이렇게까지 아껴야 하나? 라는 생각 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친구들 만나면 밥 사고 싶습니다. 큰맘 먹고 고깃집 가고 싶습니다. 손주 보면 10만 원이라도 쥐어주고 싶습니다. 자식들한테 반찬이라도 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쓰러지면 더 큰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돈 없어서 자식들한테 손 벌리면 그게 더 슬프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나를 지켜야 합니다. 내 통장을 지켜야 합니다. 이건 인색한 게 아닙니다. 이건 현명한 겁니다. 이건 생존입니다. 불안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에서 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통장에 돈이 많아도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1억 있어도 이게 얼마나 가겠어? 라고 말합니다. 2억 있어도 병원비 한번 크게 들면 끝이야 라고 걱정합니다. 반대로 적어도 평온한 사람이 있습니다. 3천만 원밖에 없는데 아직은 괜찮아라고 말합니다. 차이가 뭘까요?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안합니다. 마음이 넉넉하면 적어도 버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뭘 두려워합니까? 돈이 없어지는 게 두렵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져서 초라해질까봐 두렵습니다. 돈이 없어져서 자식들한테 짐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돈이 없어져서 세상에서 외면당할까봐 두렵습니다.
돈이 없어져서 병원에도 못 갈까봐 두렵습니다. 결국 불안의 뿌리는 돈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자존심입니다. 외로움입니다. 존엄입니다. 통장 잔고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불안은 해결 안 됩니다. 숫자만 확인한다고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다. 제 친구 정아묵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통장에 2억이 있었습니다. 적은 돈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최소한의 노후 자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불안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겠어?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병원비는 계속 올라가는데, 10년 후면 이 돈의 가치가 반으로 떨어지겠지. 그러다가 병이 났습니다. 우울증이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돈 걱정 때문에 오신 거죠? 근데 2억 있으시잖아요. 뭐가 문제세요?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문제인가요? 이게 다 없어지면 어떡해요? 의사가 한숨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 문제는 돈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그 말 듣고 친구가 깨달았습니다. 불안은 통장 잔고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걸, 불안은 마음에서 온다는 걸.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이 말을 자꾸 해야 합니다. 거울 보면서 말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해야 합니다. 60 가까이 살았습니다. 많은 걸 경험했습니다. 전쟁은 안 겪었지만 IMF는 겪었습니다. 가난한 시절도 있었고 그나마 나은 시절도 있었습니다. 자식 다 키웠습니다.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결혼도 시켰습니다. 손주도 봤습니다. 빚 없이 살았습니다. 큰 사고 없이 건강합니다. 아직 걸을 수 있고 밥 먹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돈 많은 사람 부럽습니까? 부러워도 됩니다. 부러운 게 인간입니다. 하지만 부러워한다고 내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부러워한다고 내 통장에 돈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 삶은 내 삶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통장에 1억 있는 사람은 10억 있는 사람 부러워합니다. 10억 있는 사람은 100억 있는 사람 부러워합니다. 100억 있는 사람은 1000억 있는 사람 부러워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비교의 지옥에는 끝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가진 것으로 어떻게 평안하게 사느냐입니다. 어떻게 감사하며 사느냐입니다. 저도 이걸 깨닫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불안했습니다. 통장에 6천만 원이 있었는데도 불안했습니다.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계산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제가 암에 걸렸습니다. 초기였습니다. 수술하면 완치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진단받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통장 잔고가 사라졌습니다. 아, 돈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건강이 중요하구나. 살아있는 게 중요하구나. 수술 받고 회복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통장에 돈이 많으면 뭐해? 건강 잃으면 끝인데. 통장에 10억 있어도 죽으면 못 쓰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물론 아직도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통장 확인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있는 걸로 감사하자.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순간 있지 않습니까? 밤에 잠 못 이루고 통장만 들여다보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한숨만 나오는 순간. 그럴 때는 핸드폰 내려놓으십시오. 창문을 여십시오. 깊게 숨 쉬십시오. 나는 지금도 괜찮다. 나는 지금도 충분하다. 소리 내어 말하십시오. 거짓말이라도 좋습니다. 자꾸 말하다 보면 진짜가 됩니다. 남은 인생 어떻게 쓸 것인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60이면 20년, 30년 더 살 수 있습니다. 70이면 10년, 20년 더 살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오래 삽니다. 80, 90까지 삽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쓸 것입니까? 통장 잔고 들여다보면서 불안해하며 살 겁니까? 매일 계산하고 걱정하고 한숨 쉬며 살 겁니까? 아니면 지금 있는 걸로 만족하며 살 겁니까? 감사하고 즐기고 웃으며 살 겁니까? 저는 요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돈 없으면 힘듭니다. 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아프면 돈이 아무 소용 없습니다. 통장에 1억 있어도 암 걸리면 병원비로 다 나갑니다.
중환자실에 한 달 있으면 1,000만 원 넘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돈 아껴야 하는데 운동하러 어떻게 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건강은 투자입니다. 지금 10만 원 써서 건강 지키면 나중에 1,000만 원 절약됩니다. 헬스장 다니십시오. 한 달에 5만 원입니다. 비쌉니까? 비싸지 않습니다. 병원비 생각하면 싼 겁니다. 산책하십시오. 공짜입니다. 매일 30분씩만 걸으십시오. 혈압 내려갑니다. 혈당 조절됩니다. 우울증 예방됩니다. 밥 제대로 드십시오. 아껴야지라고 라면만 먹지 마십시오. 영양 부족하면 병 납니다. 적게 먹더라도 제대로 드십시오.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외로우면 돈이 아무 소용없습니다. 통장에 10억 있어도 혼자 밥 먹는 게 얼마나 쓸쓸합니까? 혼자 텔레비전 보는 게 얼마나 허무합니까? 친구를 만나십시오. 돈 아껴야 하는데 어떻게 만나? 만나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만나야 합니다. 밥 한 끼 같이 드십시오. 비싼데 갈 필요 없습니다. 국밥집 가십시오. 칼국수집 가십시오. 10,000원이면 됩니다. 차 한 잔 같이 마시십시오. 커피숍 가십시오. 5,000원이면 됩니다. 같이 걸으십시오. 공원 가십시오. 공짜입니다. 중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외로우면 우울해집니다. 우울하면 병 납니다. 병 나면 병원비로 돈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관계는 투자입니다. 한 달에 10만 원 써서 친구 만나면 나중에 100만 원 절약됩니다.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불안하면 돈이 아무 소용없습니다. 평안이 없으면 행복도 없습니다.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명상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절에 가십시오. 교회에 가십시오. 믿음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책 읽으십시오. 도서관 가십시오. 공짜입니다. 좋은 책 많습니다. 읽다 보면 위로받습니다. 취미를 가지십시오. 돈 아껴야 하는데 취미를 어떻게 해? 해야 합니다. 인생이 돈만 아끼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림 그리십시오. 도화지 몇 장이면 됩니다. 색연필 한 세트 10,000원입니다. 노래 부르십시오. 유튜브 켜고 따라 부르십시오. 공짜입니다. 글 쓰십시오. 일기 쓰십시오. 공책 한 권이면 됩니다. 쓰다 보면 마음이 정리됩니다. 요리하십시오. 새로운 음식 만들어 보십시오. 재료비 조금 들지만 즐겁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돈도 관리하되 건강도 챙기고 사람도 만나고 마음도 다스려야 합니다. 제가 요즘 하는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 예산을 정했습니다. 130만 원입니다. 기본 생활비 70만 원, 여기에는 공과금, 식비, 통신비, 교통비가 들어갑니다. 건강비 20만 원, 헬스 장비, 영양제, 병원비입니다. 관계비 20만 원, 친구 만나는 비용 경조사비입니다. 취미비 10만 원, 책 사고 영화 보고 취미 생활합니다. 예비비 10만 원, 예상치 못한 지출했습니다. 이렇게 나누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계획이 있으니까 불안이 줄어듭니다. 물론 어떤 달은 넘칩니다. 병원 가면 넘칩니다. 경조사 많으면 넘칩니다. 그럴 때는 다음 달에 줄입니다. 중요한 건 큰 틀을 지키는 겁니다. 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쓸 때는 써야 합니다. 인생이 돈 모으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돈은 쓰려고 모으는 겁니다. 물론 함부로 쓰라는 게 아닙니다. 계획 있게 쓰라는 겁니다. 의미 있게 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통장에 돈 많이 남기고 죽으면 뭐합니까? 자식들 좋은 일 시키는 겁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못 누리고 죽으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작년에 죽었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이 친구는 평생 아꼈습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통장에 2억 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행 한번 제대로 안 갔습니다. 나중에 가자고 했습니다. 취미도 없었습니다. 돈 아까워라고 했습니다. 친구도 안 만났습니다. 밥값 아까워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 친구 자식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자기를 위해서는 한 푼도 안 쓰셨어요. 우리한테만 쓰셨어요. 근데 정작 우리는 아버지가 행복한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 말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지 마십시오. 적당히 남기고 적당히 쓰고 적당히 즐기십시오. 그게 현명한 노년입니다. 그게 행복한 노년입니다. 외롭지만 괜찮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외롭습니다. 깊고 어두운 외로움 속에 있습니다. 자식들은 바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면 다행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보면 감사합니다. 친구들은 흩어졌습니다. 누구는 이사 갔습니다. 누구는 죽었습니다. 누구는 병으로 못 만납니다. 연락하기도 귀찮아졌습니다. 배우자와도 말이 없습니다. 같이 살지만 대화가 없습니다. 밥 먹어, 응. 이게 전부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혼자입니다. 밥 먹을 때도 혼자입니다. 텔레비전 볼 때도 혼자입니다. 잠들 때도 혼자입니다. 그럴 때 통장을 봅니다. 숫자라도 있으니까 안심이 됩니다. 이만큼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돈은 외로움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돈은 안정을 줍니다. 하지만 위로는 주지 못합니다. 따뜻함은 주지 못합니다. 행복은 주지 못합니다. 위로는 사람이 줍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줍니다. 같이 웃는 시간이 줍니다. 함께 밥 먹는 순간이 줍니다. 그러니까 돈만 붙잡지 마십시오. 사람도 붙잡으십시오. 전화 한 통 하십시오. 오랜만에 친구한테 연락하십시오. 야, 잘 지내냐? 요즘 어떻게 지내?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친구도 외롭습니다. 친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식한테도 전화하십시오. 돈 달라는 소리 아닙니다. 뭐 사달라는 소리 아닙니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하십시오. 잘 지내니? 애들은 잘 있고? 밥은 잘 먹고 다니니? 이렇게만 물어보십시오. 자식도 부모 목소리 듣고 싶어 합니다. 외롭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외로운 게 당연합니다. 나이 들면 다 외롭습니다. 부자도 외롭고 가난한 사람도 외롭습니다. 성공한 사람도 외롭고 실패한 사람도 외롭습니다. 외로움은 인간의 조건입니다. 하지만 외로움 속에서도 따뜻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으십시오. 아침에 눈 떴을 때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살아있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밥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제대로 밥도 못 먹습니까?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까? 볼 수 있어서 감사하십시오.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십시오.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하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가진 게 많습니다. 당연하게 여겨서 모를 뿐입니다. 그런 마음이 쌓이면 외로움이 조금 줄어듭니다. 불안이 조금 줄어듭니다. 죽음 앞에서 돈은 무의미하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피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죽고 아픈 사람도 죽습니다. 죽을 때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나는 행복했는가? 그 질문 하나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가난했습니다. 통장에 1,000만 원도 없었습니다. 국민연금도 얼마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는 행복했습니다. 매일 웃었습니다. 이웃과 수다 떨었습니다. 손주들 보면 좋아했습니다. 공원에서 운동했습니다.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85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이 사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웃들이 다 왔습니다. 친구들이 다 왔습니다. 다들 울었습니다.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항상 웃으셨어요. 우리한테 힘이 되셨어요. 이게 진짜 성공 아닙니까? 반대로 제가 아는 어떤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부자였습니다. 통장에 10억 넘게 있었습니다. 집도 몇 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할아버지는 불행했습니다. 항상 불안했습니다. 돈 걱정했습니다. 사람 안 만났습니다. 자식들과도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80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이 한산했습니다. 자식들만 왔습니다. 친구도 없었습니다. 이웃도 없었습니다. 이게 성공입니까? 여러분, 돈은 도구입니다. 행복의 수단입니다. 행복 그 자체가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편합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행복은 마음에서 옵니다. 관계에서 옵니다. 감사에서 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 얼마나 됩니까? 10년? 20년? 30년? 그 시간을 돈 걱정하면서 보낼 겁니까? 통장 들여다보면서 보낼 겁니까? 아니면 감사하면서 보낼 겁니까? 즐기면서 보낼 겁니까? 선택은 우리 것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전입니다. 통장에 얼마가 있든 어떻게 하면 버틸 수 있을까요? 첫째, 정확하게 파악하십시오. 노트를 꺼내십시오. 펜을 꺼내십시오. 적으십시오. 내 자산이 얼마인지, 통장에 얼마, 예금에 얼마, 적금에 얼마, 주식에 얼마, 부동산 가치가 얼마, 다 적으십시오. 정확하게 적으십시오. 그리고 내 지출이 얼마인지, 한 달에 얼마 쓰는지, 1년에 얼마 쓰는지, 카드 명세서를 보십시오. 석 달치를 꺼내십시오. 항목별로 나누십시오. 식비, 공과금,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기타. 정확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럼 계산이 나옵니다. 아, 나는 이 돈으로 이만큼 버틸 수 있구나. 둘째, 줄일 수 있는 걸 찾으십시오. 통신비 보십시오. 핸드폰 요금이 얼마입니까? 8만 원 나옵니까? 필요 없습니다. 알뜰폰으로 바꾸십시오. 3만 원이면 됩니다. 한 달에 5만 원 절약됩니다. 케이블 텔레비전 보십시오. 한 달에 2만 원 나옵니까? 끊으십시오. 유튜브로 보십시오. 공짜입니다. 보험 보십시오. 필요 없는 보험 많습니다. 중복되는 보험 있습니다. 정리하십시오. 한 달에 10만 원 줄어듭니다. 외식 줄이십시오. 한 달에 4번 하던 걸 2번으로 줄이십시오. 10만 원 절약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정리하면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 줄어듭니다. 셋째, 수입을 늘리십시오. 이 나이에 무슨 수입? 있습니다. 찾아보면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 일 하십시오. 한 달에 200만 원 받습니다. 힘들지만 할 만합니다. 주차 관리 일 하십시오. 한 달에 150만 원 받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 하십시오. 한 달에 100만 원 벌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은 싫어. 창피해. 창피할 게 뭐 있습니까? 일하는 게 자랑입니다. 돈 버는 게 떳떳합니다. 자식한테 손 벌리는 게 창피합니다. 일해서 버는 건 당당합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집에 빈 방 있습니까? 월세 놓으십시오. 한 달에 40만 원, 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차 있습니까? 카쉐어링 하십시오. 한 달에 30만 원 벌 수 있습니다. 재능 있습니까? 과외하십시오. 영어 가르치십시오. 수학 가르치십시오. 한 달에 50만 원 벌 수 있습니다. 넷째, 건강에 투자하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건강 잃으면 끝입니다. 운동하십시오. 매일 30분씩 걸으십시오. 공짜입니다. 헬스장 다니십시오. 한 달에 5만 원입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밥 제대로 드십시오. 영양제 드십시오. 건강검진 받으십시오. 지금 10만 원 써서 건강 지키면 나중에 1,000만 원 절약됩니다. 다섯째, 정부 지원 받으십시오. 많은 사람이 모릅니다. 받을 수 있는데 안 받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하셨습니까? 65 넘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넘게 받습니다. 의료비 지원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 가서 물어보십시오. 전기료 할인, 가스료 할인, 수도료 할인 다 있습니다. 신청하십시오. 주거급여도 있습니다. 월세 사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자존심이 있어서 자존심으로 밥 먹습니다. 당당히 받으십시오. 우리가 낸 세금입니다. 진짜 부자는 마음이 부자인 사람입니다. 여기서 제가 만난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할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올해 72입니다. 이분은 통장에 2천만 원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들으면 기절할 돈입니다. 그걸로 어떻게 살아요? 하지만 이분은 행복합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돈이 적은데 어떻게 편안하세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젊은이, 나는 필요한 게 별로 없어. 집은 있어. 내 집이야. 월세 걱정 없어. 밥은 집에서 해 먹어. 한 끼에 3천 원이면 돼. 옷은 있는 거 입어. 새로 살 필요 없어. 친구들 만나서 공원에서 걸어.
돈 안 들어. 도서관 가서 책 봐. 공짜야. 교회 가서 봉사해. 기쁘더라고. 그럼 한 달에 얼마나 쓰세요? 70만 원? 80만 원? 그 정도? 국민연금은요? 55만 원 나와. 그럼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까먹지. 1년에 300만 원? 그럼 내 돈으로 7년은 버텨. 77살까지. 그때 가서 생각하면 돼. 걱정 안 되세요? 왜 걱정해? 오늘 밥 먹었어. 오늘 잠잘 때 있어. 오늘 걸을 수 있어. 그럼 오늘은 행복한 거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면 돼. 그 말 듣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또 다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할머니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분은 통장에 6천만 원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돈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불안합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돈도 있으신데 왜 불안하세요? 할머니가 한숨 쉬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어디 돈이야? 병원 한번 크게 가면 다 없어져. 요양원 가면 한 달에 200만 원씩 나간다더라. 그럼 3년이야. 3년 후에는 어떻게? 자식들한테 짐 되는 거야. 건강하시잖아요. 지금은 건강해도 언제 아플지 몰라. 친구 하나는 암 걸렸어. 친구 하나는 치매 왔어. 나도 그럴 수 있어. 그럼 지금은 괜찮으시잖아요. 지금을 즐기시면 안 돼요? 무슨 소리야? 지금 쓰면 나중에 없잖아. 이분은 돈이 있어도 한 푼도 안 씁니다. 외식 안 합니다. 친구 안 만납니다. 여행 안 갑니다. 취미도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만 봅니다. 통장만 확인합니다. 이게 행복입니까? 두 분 중에 누가 진짜 부자입니까? 2천만 원 있는 박 할아버지입니까? 6천만 원 있는 김 할머니입니까? 저는 박 할아버지가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적지만 마음이 부자입니다. 감사할 줄 압니다. 만족할 줄 압니다. 행복할 줄 압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돈이 많아도 불안한 쪽입니까? 돈이 적어도 평안한 쪽입니까? 선택은 여러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식들한테 뭐라도 남겨줘야지. 집이라도 돈이라도. 물론 좋습니다. 남겨줄 수 있으면 남겨주십시오. 하지만 그게 전부입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 큰애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나한테 뭘 바라니? 집? 돈? 큰애가 대답했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가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돈은 제가 벌면 돼요. 집도 제가 마련하면 돼요. 근데 아빠가 아프시면 저 힘들어요. 아빠가 불행하시면 저도 마음 아파요. 그 말 듣고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진짜 바라는 건 돈이 아니라는 걸, 부모가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이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통장에 1억 남겨주고 죽는 부모와 5천만 원 남겨주지만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 부모. 자식들은 어느 쪽을 원할까요? 후자입니다. 당연히 후자입니다. 자식들은 돈보다 추억을 원합니다. 부모가 웃는 모습을 원합니다. 부모가 즐겁게 사는 모습을 원합니다. 그게 진짜 유산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행복하셨어. 우리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웃으셨어. 이게 자식들한테 남겨줄 최고의 유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쓰십시오. 즐기십시오. 행복하십시오. 물론 자식들한테 폐 끼치라는 게 아닙니다. 최대한 내 힘으로 살되 너무 아끼지는 말라는 겁니다. 적당히 쓰고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남기십시오. 그게 균형입니다. 잠깐 멈추고 돌아봅시다. 우리 세대가 뭘 겪었습니까? 1966년생이면 6.25 전쟁 후에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시절에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나십니까? 보리밥 먹었습니다. 고구마 먹었습니다. 라면이 최고 음식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기억나십니까? 교복 물려 입었습니다. 책 물려받았습니다. 공책 한 권이 아까웠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공부했습니다. 일했습니다. 80년대, 90년대 기억나십니까? 경제가 좋아졌습니다. 월급이 올랐습니다. 이제 잘 살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IMF가 왔습니다. 1997년. 기억나십니까? 하루아침에 회사가 무너졌습니다. 명퇴당했습니다. 실업자 됐습니다. 길거리에 노숙자가 넘쳤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재취업했습니다. 다시 일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기억나십니까? 또 힘들었습니다. 주식 잃었습니다. 부동산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코로나 기억나십니까? 2020년부터 세상이 멈췄습니다. 사람 못 만났습니다. 돈 벌기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우리 세대는 버티는 세대입니다. 견디는 세대입니다. 희생하는 세대입니다. 부모님 모셨습니다. 형제 돌봤습니다. 자식 키웠습니다. 손주 봤습니다. 우리는 많은 걸 했습니다. 많은 걸 참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릴 차례입니다. 우리가 행복할 차례입니다. 돈 아끼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우리를 위해 쓸 때입니다. 자식들한테 미안해서 미안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입니다. 통장 잔고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첫째, 건강입니다. 건강 잃으면 돈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돈 많아도 아프면 끝입니다. 건강을 지키십시오. 운동하십시오. 밥 제대로 드십시오. 병원 정기적으로 가십시오. 둘째, 관계입니다. 외로우면 돈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돈 많아도 혼자면 불행합니다. 사람을 만나십시오. 친구 만나십시오. 자식 만나십시오. 이웃과 인사하십시오. 셋째, 마음입니다. 불안하면 돈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돈 많아도 불안하면 지옥입니다.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명상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넷째, 의미입니다. 삶에 의미가 없으면 돈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돈 많아도 의미 없으면 공허합니다. 의미를 찾으십시오. 봉사하십시오. 남을 도우십시오. 취미를 가지십시오. 다섯째, 지금입니다. 미래만 걱정하면 현재가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지금이 불행하면 의미 없습니다. 지금을 사십시오. 오늘을 즐기십시오.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통장 잔고는 숫자입니다.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인생은 숫자로 사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통장에 현금이 얼마가 있어야 안심이 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2억 있어도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2천만 원밖에 없어도 평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우리는 60 가까이 살았습니다. 70 가까이 살았습니다.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가난도 겪었고 풍요도 겪었습니다. 전쟁은 안 겪었지만 경제 위기는 여러 번 겪었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지금 통장에 돈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직 숨 쉬고 있습니다. 아직 걸을 수 있습니다. 아직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건강하면 됩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됩니다.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돈은 도구입니다. 행복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계획하십시오. 한 달 예산 세우십시오. 쓸 때 쓰고 아낄 때 아끼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사람을 만나십시오. 새벽에 통장 보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감사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낮에 통장 보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산책하십시오. 햇빛 쬐십시오. 친구한테 전화하십시오. 저녁에 통장 보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책 읽으십시오. 음악 들으십시오. 가족과 대화하십시오. 그러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통장 잔고가 적어도 인생은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예순이면 20년, 30년 더 살 수 있습니다. 70이면 10년, 20년 더 살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불안 속에서 살지 마십시오. 평안 속에서 사십시오. 돈 걱정 속에서 살지 마십시오. 감사 속에서 사십시오. 통장 잔고 확인하는 시간에 사람을 만나십시오. 하늘을 보십시오. 꽃을 보십시오. 새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짜 풍요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진짜 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매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괜찮다. 나는 행복하다. 거울 보면서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합니다. 잠들기 전에 말합니다. 처음에는 거짓말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돈도 없는데? 미래도 불안한데? 하지만 자꾸 말하다 보니 진짜가 됩니다. 마음이 정말로 편해집니다. 여러분도 해보십시오. 나는 충분하다. 소리 내어 말하십시오. 매일 말하십시오. 그러면 통장 잔고가 얼마든 괜찮아집니다.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통장에 돈이 많든 적든 우리 모두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평안할 권리가 있습니다. 새벽에 잠 깨면 통장 보지 마시고 창문을 여십시오. 별을 보십시오. 달을 보십시오. 나는 아직 살아있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게 진짜 부자로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행복합시다. 돈에 얽매이지 말고 마음의 자유를 누립시다. 남은 인생 불안 속에서 살지 마십시오. 평안 속에서 사십시오. 그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짜 풍요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